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정말 어찌나 빠른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본투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D-Day 마이너스 100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정말 시간이 가죠.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비관론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역전의 또 기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깽판을 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사회생활도 못할 법한 그런 자격 미달인 폐기 처분이 돼야 되는 인간들이 나오는 걸 우리가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나 설치고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무너져가지고 쟤네들이 배치달 수 있는 거 그거 만들어 주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진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배감이 짙었었는데 바로 많은 또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사다. 이사 운동을 벌여가지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BS 이 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이제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이 2주 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 서울에서 5%나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39%가 나왔고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6%나 올라가지고 3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또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를 봤었을 때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9%가 나왔습니다. 즉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이 5%나 올랐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한 달 가까이나.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막판에 힘을 내가지고 이번 선거 역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우리 당 망해라, 자멸해라 라고 그 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김주정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여성 비하에 대한 문제, 이대에 대한 비하 문제,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나 중도층들한테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막말에 대한 논란이. 그리고 나아가서 공영훈이 됐거나 그리고 또 양문석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도 부동산 투기 요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이 또 어떤 겁니까? 제일 중도층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스스로를 무당층이다. 아직까지도 스스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당한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2030 같은 경우는 그 수가 한 1,400만 명 가까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1,4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렇죠? 조국혁신당 택도 없고요. 빵 퍼센트 지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민주당 같은 저런 내로남불 부동산 투기 막말 논란 갈 리가 없죠. 그렇죠? 반드시 이분들이 우리 국민의힘으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인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정치권에 다시는 발을 아마 들여놓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꽤 신난 것 같더라고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떤 얘기인지 좀 봐야 되는데 또 울었대요. 은근히 자주 웁니다. 은근히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우는 것 같아요. 즙자는 걸로는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야. 4월 4일에 이제 동탄 4동에서 왜 하필 444죠? 4월 4일 동탄 4동 이 444가 뭔가 좀 눈에 띄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지하철 4호선으로 퇴근하다 아버지가 10분이라도 일찍 돌아오시기를 바랐다. 그때 그 마음이 지금 동탄역에서 남동탄까지 20-30분 걸려서 도착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대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믿기십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지하철 4호선으로 퇴근하다 아버지가 아빠가 10분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거를 막 기다리면서 막 가슴이 막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도 남동탄까지 한 20-30분 걸리는데 아버지가 빨리 10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바라보는 동탄 아이들의 마음과 자기가 똑같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보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기괴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뭐 이준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런 얘기하면 좀 기괴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게 즙을 잘 짜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이가 마지막 가가지고 진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약간 좀 뭡니까 젊은 엘리트, 약간 약간 요런 포지션을 취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이렇게 감성팔이 쇼하는 거. 자기가 그렇게나 비판했던 고민정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나 비판을 했었던 감성팔이 쇼를 결국에 누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준석에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한 자릿수 차이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경기 화성을이죠, 그렇죠? 공영훈 같은 경우가 40%가 나왔고요. 이준석이 31%, 한정민이 14%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정민 후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선방을 못하네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낼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준석 쪽으로 한정민의 표가 좀 가는 느낌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준석이가 31이 나오고 공영훈이 40%가 나오니까 9%한 자릿수가 됐다라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진짜 딱하죠. 40과 31이라고 한다면 9% 차이인데 이거를 한 자릿수가 됐다라 그래가지고 야 승기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애쓴다. 참 정말 애를 많이 쓰는구나. 즙도 짜고 참 애쓰구나. 이렇게 그냥 뒤에 가가지고 뭐 머리라도 쓰다 뭐 주고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뭐 꿀밤이라도 한다 뭐 때리죠 뭐.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준석도 그렇고 이 개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비판하는 건 누구만 비판해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이거밖에 비판을 안 해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전공인 대표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만남에 대해서도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 그냥 뭐 일방적으로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준이 그냥 딱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이재명이나 조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이준석이도 놀고 있는 것이죠. 뭐가 아마추어리즘 같다라는 것이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겁니다. 천하람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 또 방송에 나가가지고 진행자가 그냥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인사말 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혁신당 후보들 뭐 일제히 사전투표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는 국민의힘과 다르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히 저희는 일제히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요. 아마 많이들 하시긴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하던가 완전히 그냥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사회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회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냐? 사회생활을 못한다고 해야 되냐? 이거 일상생활 되겠어 이래가지고 아니 방송 시작하면서 그냥 개혁신당 후보들도 사전투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희도 사전투표 열심히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뇌가 녹아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지금 배신감이 아니지.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그 악감정 이걸로 뇌가 녹을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 진행자가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 발의해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나중에. 천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검 사용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개혁신당의 여러분 수준이에요. 조국혁신당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한동훈 지금 위원장에 대한 특검 이것조차도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진행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조국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그걸 똑같이 누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람이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이는 개혁신당으로서 개혁신당 무슨 뭐 대표같이 국민의힘 욕할 시간이 있으면은 김종인이부터 가가지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개혁신당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엉뚱한 합당을 했다 이러고 있고요. 수도 없이 내가 합당하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합당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를 겪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당대표가 솔선수범을 해서 앞장서야지 할 거 아니냐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지역구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준석이가 자기 얘기를 갖다가 쥐뿔로 개뿔로도 듣지 않아가지고 결국에 합당까지 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딱 느낌 보니까 김종인은 원래 뭐 하려고 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비례대표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그래서 김종인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번 어떤 총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준석과 그리고 천하람 같은 경우도 지금 기세로는 아마 비례 2번까지도 갈 것 같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도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고 조국도 정리가 돼야 되고 두 사람 정리될 때 같이 요 두 놈도 따라갔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